다음 시간부터 우리 진도는 일단 1회 한번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교재랑 수능 특강 가지고 또 합동 진도 나갈 거예요. 합동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 오시고 오늘은 좀 시간이 남아서 모의고사 학원 강사들이 만든 교재 중에 하나 가지고 선생님 지금 복사를 해가지고 오늘 여기 진도를 좀 나가봅시다. 자, 우리 오늘 이산항률 분포까지는 거의 뭐 사람들 공식이니까 최근 우리가 배웠던 연속항률 변수부터 한번 다시 나가봅시다. 자, 우리가 뭐 사람의 무게, 키, 시간 등 어떤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값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연속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연속확률 변수는 누구랑 다르게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그렇지. 또 안 누르고해가지고 이산확률 변수하고 다르게 각각의 확률 변수 값에다가 확률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로 가지고 확률을 정의한 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넓이니까 넓이를 예전에는 확률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했는데 이번 교육 과정부터는 수투를 안 배우고 합통만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합통해서 정적분을 써가지고 확률 계산하는 건 안 해요. 그렇지만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쪽 보면 대표 기출 문제인데 21년 수능 문제인데 두 연속 확률 변수 xy가 갖는 범위가 확률 변수의 범위가 0에서 6까지 범위를 갖는데요. x도 0에서 6까지, y도 0에서 6까지인데 그때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하고 gx인데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가 fx 더하기 gx가 항상 상수값을 가진대. 그때 y가 6k에서 15k까지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놈 다 어디까지가 범위가 0에서 6까지 둘 다 0에서 6까지래요. 그러면 0에서 6까지 fx하고 gx가 각각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넓이가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fx도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이 나오고 gx도 뭐가 나오는데? 1이 나오는데 그러면 fx 다음 gx를 우리가 0에서 6까지 뭐 해주면 넓이 구해주면 어떻게 돼? 2가 나와야 되지. 근데 얘가 fx 더하기 gx는 항상 상수함수니까 항상 상수함수로 y는 k 이렇게 가는데 0에서 6까지 했을 때 이 넓이가 지금 뭐가 나와야 된다고? fx의 넓이도 1이고 gx의 넓이도 1이니까 fx 더하기 gx의 넓이 합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y는 k니까 둘이 더한 게 항상 상수값으로 나왔는데 0에서 6까지 k하고 x축 사이 넓이가 얘도 넓이가 1, 얘도 넓이가 1이니까 둘이 더한 건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넓이가 지금 6 곱하기 k인데 그래서 6k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돼서 k는 얼마가 나온다? 3분의 1이 나와. k는 3분의 1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게 k 대신 3분의 1을 넣어주면 어디에서? 2에서 y가 얼마까지? 5까지. 그럼 2에서 5까지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fx가 2에서 5까지 넓이가 얼마냐면 fx가 2에서 5까지 다시 또 이 넓이를 계산해줘야 돼. 선생님 왜 이렇게 귀찮은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가 y는 기울기가 3분의 1분의 4분의 1이니까 얘가 y는 12분의 1x가 되니까 y는 12분의 1x가 되니까 여기 2 넣어주면 얼마가 되지? 이 길이가 6분의 1이고 이 길이가 4분의 1이니까 이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높이 얼마? 1 해가지고 12분의
12분의 2 더하기 12분의 3 해서 24분의 5가 나오나요? 여기 넓이가. 그 다음 여기 넓이는 여기 길이가 여기 아까 1이었고 여기가 2니까 2하고 4분의 1 곱해서 여기는 2분의 1이 나오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률이 x가 2에서 5까지 확률이 얼마 나오냐면 x가 2에서 5까지 확률은 24분의 5 더하기 2분의 1에서 24분의 17 나오죠. 24분의 17 x가.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얘 넓이는 얘는 어디에서 2에서 5까지 하면 2에서 5까지 해주면 여기 길이가 3이니까 3k가 되는데 1이 되잖아. 그러면 누가 fx가 2에서 5까지 넓이 구한 게 얼마가 나왔고 24분의 17이 나왔고 그 다음에 gx가 2에서 5까지 넓이는 우리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데 그 둘이 더한 게 3분의 1 곱하기 얼마 3에서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다. 얘는 24 빼기 1 빼기 24분의 17로 가야 되겠나요? 그래서 24분의 17에서 합이 31로 나오겠네요. 어제 집에서 풀어놓은 걸 놓고 오니까 마음이 조금 떨려요. 이 계산이 실수할까 봐서 조금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 원래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게 쉽게 나오는데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연속 확률 변수가 최근에는 좀 쉬운데 너무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3점짜리 그래 18년 수능 문제. 자 이번에 연속 확률 변수가 제로에서 어디까지? 2까지 주어져 있는데 수능 문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때 어디까지? 3분의 1에서 a까지 바로 넓이가 확률이야. 3분의 1에서 a까지 넓이가 확률이야. 그런데 우리가 연속 확률 밀도 함수는 어디에서 그 구간 안에서 모든 확률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해서 전체 넓이가 1이다 해서 먼저 뭐부터 구해줘야 된다? a부터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넓이가 그러면 이쪽 넓이는 첫 번째 제로에서 3분의 1 사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해가지고 8분의 1이고 여기가 8분의 1이고 그 다음 여기 넓이가 a 빼기 3분의 1 곱하기 높이 4분의 3 해서 4분의 3a 더하기 얼마? 4분의 3a 빼기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 넓이가 여기 길이가 2-a고 여기 길이가 4분의 3이니까 2분의 1에 2-a 곱하기 4분의 3에서 8분의 3 곱하기 2 하니까 4분의 3 빼기 8분의 3a가 되죠. 그래서 얘랑 더한 게 뭐가 된다? 1이 된다 해가지고 먼저 뭐를 구해줘야 된다? a를 구해줘야 돼. 그럼 더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8분의 1 더하기 4분의 3a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빼기 8분의 3a는 1 하니까 얘 계산한 게 얼마가 되고 8분의 3a? 그래서 8분의 3a가 되고 4분의 2 8분의 4 8분의 5 그럼 넘어가면 8분의 3 그래서 a는 1이 나오네요. 그럼 a가 1이면 이제 그러면 여기 넓이는 이제 여기가 1이면 요 길이가 3분의 2가 되고 요 길이가 4분의 3이 되니까 저 넓이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너무 답답하다. 계산해낸 걸 어제 미리 다 풀어놨는데 이걸 보고 중간중간 계산이 틀리지 맞는지 확인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오늘은 푼 걸 놓고 와놓으니까 답답해 죽겠다. 자, 그 다음 대표 기출 한번 볼까요? 보니까 이번엔 또 16년 평가원 문제. 자,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지. 자, 거저주는 문제. 뭐 했다고?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전체 넓이가 뭐가 돼야 된다?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되고 그럼 여기 넓이가 2분의 1a고 그럼 여기 넓이는 4분의 1a가 될 거 아니야. 절반이니까. 그러면 둘이 더하면 4분의 3a가 되네. 자, 연속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 x축 사이 넓이가 뭐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둘이 더한 게 4분의 3a가 되는데
1 하니까 a는 3분의 4가 나오겠죠. 자, 원래 예전에는 직선이 아닌 것도 있지만 요즘은 정적분을 못 쓰니까 무조건 직선만 주어져.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럼 이번에는 확률 밀도 함수의 x의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1에서 3까지래. 1에서 3까지. 그럼 1에서 3까지 1 넣어주면 뭐가 되고 1 넣어주면 1 빼기 a고 그 다음에 3 넣어주면 1 빼기 3a고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럼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 구간에서 x축 사이 넓이가 뭐가 되게? 1이 되게 뭔가 잡아놔야 되니까 그러면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2 마이너스 4a가 되는데 걔가 1 하니까 4a가 1에서 a는 뭐가 나온다? a는 4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률 구하라고? 1에서 2까지 확률 구하래.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확률 구하래. 그러면 이제 2 넣어주면 여기가 1-2a가 되잖아. 1-2a. 그럼 1에서 2까지 확률은 1에서 2까지 넓이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에 1-a 더하기 1-2a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2분의 1에 2-3a인데 아까 a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2 빼기 4분의 3 그럼 2분의 1에 4분의 5 그래서 8분의 5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는 어떤 문제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 나오면 어차피 전체 넓이가 1이다 해가지고 뭔가 미지수 찾고 그 다음에 구간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다. 자 대표 기출 문제들은 선생님 다 풀어줄 거고 유사 기출만 너희들이 나중에 저쪽으로 강의실 옮겨서 한번 풀어봐요. 자 얘도 역시 이번에는 또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x가 0에서 2까지 연속 확률 변수가 정의돼 있대. 그러면 조건에 맞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0에서 2까지 주어져 있는데 0에서 1까지는 a분의 1x를 따라가는데 기울기가 a분의 1 곱하기 기울기가 a분의 1인 거죠. 그럼 x 대신 1 넣어주니까 1, 뭘 지나간다고? 1, a분의 1을 지나가. 자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이 당연히 연속해.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얘도 어떤 거야? a-2분의 1의 x 빼기 2인 거야. 얘도 x 대신 뭐 집어넣어주면 x 대신 그러면 1 집어넣어주면 x 대신 1 집어넣어주면 1까지가 아니라 쌤 미안해요. a까지. 근데 a 값이 구간이 a 값이 1에서 2까지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미안해. 쌤 갑자기 문제를 잘못 읽었네. 중간에 a가 있대. 그리고 0에서 a까지 a 넣어주니까 a, 뭘 지나간다? 1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a, 1을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a 집어넣어주니까 여기도 a, 1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지나가? 2, 0을 지나가죠. 그래서 2, 0을 지나가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자 0, a, 1 그 다음 여기 a, 1 그 다음에 2, 0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1에서 2까지 넓이가 1에서 2까지 이 넓이가 지금 뭐라고 문제에서 5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면 진짜로 1에서 2까지 넓이 구하고 있지 말고 민경아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 넓이가 5분의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쪽 넓이가 5분의 2로 풀자. 그럼 여기가 이제 1 넣어주니까 a분의 1이 되니까 그럼 여기 구간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분의 1인데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5분의 2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a는 그러면 a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5분의 a 끝났네? 4분의 5 곱하기 100? 그래서
그래서 125 나오죠. 자, 요거는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 유사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자,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연속 확률 밀도가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x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대칭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구간 A에서 A 더하기 2분의 1까지의 값이 뭐가 되도록 하라? 최대가 되게 하는 A를 구하래. 근데 이런 문제는 여기 변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항상 얼마로 일정하냐면 A 값에 관계없이 길이가 2분의 1로 일정해. 그러면 A가 제로면 제로에서 2분의 1까지 이렇게 넓이가 되는 거고 A가 제로일 때는 이 넓이가 되는 거고 그럼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네? 여기 길이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하고 얘가 바로 1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대칭인 위치에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이가 2분의 1이 될 때 이 넓이가 뭐가 되겠다?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안 변하니까 얘를 이렇게 쭉 이동시키면서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거라면 x가 1일 때 피크값, 최대값을 가지니까 1에서 양쪽으로 똑같이 4분의 1만큼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전체 넓이가 뭐가 될 거다? 최대가 돼서 확률이 최대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A 값은 어디에서? A는 1에서 4분의 1 뺀 값이겠죠. 그래서 A는 4분의 3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까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지?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특별한 놈, 어떤 놈?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자, 이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뭐 이상한 이런 놈인데 우리가 결코 확률 밀도 함수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만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고 x축이 정근선이 되고 어디에서 평균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이 최대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돼. 평균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얘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x축 사이 전체 넓이는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때 이 정규분포는 평균하고 분산이 결정을 짓는데 평균은 뭐를 결정하고 평균은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짓고 분산이 뭘 결정짓는다고? 모양을 결정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산이 클수록 펑퍼짐한 모양이 되고 분산이 작을수록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같으면 정규분포의 모양이 맞다고? 모양이 같은데 평균에 따라서 축의 위치만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시그마 일정할 때는 그래서 모양이 나오죠.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작을수록 뾰족한 모양이 되고 분산이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펑퍼짐한 모양이 된다. 전체 넓이는 어차피 1로 똑같은데 근데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같으면 분산이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을 결정지어서 모양이 다 똑같아요. 분산이 똑같으면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그러면 평균에 따라서 이 정규분포 곡선의 위치만 달라지게 되는 거다. 그때 자 여기 그래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값 그냥 준 거죠. 1시그마가, 2시그마, 3시그마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가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분포로 만드는 걸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만드는 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자 별표 100개라고 그랬지. 여기에서는 이 공식만 이 단원에서는 기억하면 그냥 90%한 거라고 그랬지. Z가 시그마분의 X-M 요 공식만 딱 외워놓으면 이 단어는 그냥 다 먹은 거라고 그랬어. 그것만 쓸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식.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식 요거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가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항분포는 원래는
이항분포는 이산항률 분포야. 그렇지만 n이 충분히 클 때 걔가 확률을 가지고 꺾은 그래프로 이렇게 막 표현해 보면 n이 한 30을 넘어가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고?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랑 모양이 거의 같은 모양으로 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대표기출 가봅시다. 대표기출. 작년 수능 문제부터. 자, 21년 평가원 돼 있는데, 자, A 지역에 살고 있는 문제를 좀 키웠거든요. 자, A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1인 하루 물 사용량은 X. B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1인 하루 물 사용량을 확률 변수 Y로 잡았을 때 X하고 Y가 각각 정균표를 따라가는데 X는 평균이 220, Y는 평균이 241. 그 다음에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한다면 그럼 Y의 표준 편차는 얘가 1.5배니까 Y의 표준 편차는 1.5 시그마가 된다는 거죠. Y의 표준 편차가 X의 표준 편차의 1.5배래요. 그때 뭐 했다고? 자, 지역 A에 살고 있는 성인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때 표본 평균을 X바, B 지역에 살고 있는 9N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Y바라고 그랬을 때, 자, 그때 PX바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2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면, 자, 얘를 뭐로 바꾸면 Z로 바꿀 때는, 자, X바를 Z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그랬지? X바 빼기 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다. 왜?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제가 불편한데, X바의 표준 편차는 뭐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여서 X바를 Z로 바꿀 때는 빼기 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줘야 된다. 그러면 Z는 215 빼기, 자, X의 평균이 220이니까 빼기 220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한 게 뭐가 나오려면 0.1587이 나오려면, 자, 0.1587 정규분포 모양 이렇게 그렸을 때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가 0.1587이 나오려면 얘가 0.5보다 작으니까 이 Z값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요 넓이가 0.1587이 되려면 여기 넓이가 0.5 빼기 0.1587이 돼야 돼. 여기 넓이가 0.5 빼기 0.1587이 돼야 되니까 0.5 빼기 0.1587 하니까 0.3413이 되네, 여기가. 그럼 0.3414에 해당하는 Z값을 찾아보니까 Z가 1인데 Z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을 때는 대칭에 의해서 여기 Z값이 뭐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러면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587이니까 얘가 뭐가 돼줘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줘야 돼. 그래서 누구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뭐가 됐다? 5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 확률로부터 알 수가 있네요. 여기 확률로부터. 그럼 자, 밑에 확률도 뭘로 바꿔보자. 밑에 확률도 똑같이 Z로 바꿔서 계산해보면 밑에 확률도 똑같이, 그러면 P Y바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35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얘도 P Z는, 자, Y바도 똑같이 Z로 바꾸는 방법, 표본 평균이니까 Y바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235에 빼기 얘의 평균은 240이라고 그랬어. 빼기 240에 그 다음 얘는 몇 명을 뽑았다고? 9n명을 뽑았다고 그랬으니까 루트 9n분의, 그 다음에 아까 y의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그랬지? y의 표준 편차가 얘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잡았을 때 얘가 1.5 시그마라고 그랬지. 1.5 시그마. 그럼 여기가 1.5 시그마. 여기.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얘가 3분의 1.5 하니까 1.5가 얼마지? 2분의 3이잖아. 그거 3으로 나눠주니까 2분의 1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 여기 이 부분을 정리하면.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니까 결국 얘는 뭐가 돼? Z가 얘 약분시켜버려가지고
번분수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바뀌네. 공식만 잘 쓰면 된다. 그래서 z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그림이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넓이가 0.5 제로에서 마이너스 2까지 넓이가 0.477이 해서 0.5 더하기 0.477이 해서 0.977이가 되겠죠. 요거는 약간 작년 6고 중에 하나인데 조금 어려웠죠. 자 이제 쉬운 문제 가봅시다. 쉬운 문제. 자 재작년 수능 문제 봅시다. 재작년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자 x는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8의 3의 제곱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는 그런 정규분포래. x는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3인데 y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요. 근데 자 x가 4에서 8까지 그러면 px가 4에서 8까지를 먼저 바꿔주면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4에서 8까지를 뭐로 바꿔주자? z 범위로 바꿔줍시다. 그럼 z 범위로 바꿔주면 p, z가 8 빼기 8 나누기 3이고 여기는 4 빼기 8 나누기 3이고 이렇게 하니까 pz가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자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만 쓰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어디까지? z가 0까지야. 그러면 얘를 z로 바꾸는데 여기 어디에서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0까지가 요 확률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도 똑같이 바꿔줄 건데 y도 그럼 똑같이 바꿔주면 어떻게 py가 8보다 크거나 같다를 pz가 크거나 같다. 자, 8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는데 이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해서 2분의 1이 되게 하래.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는 넓이랑 얘랑 더해서 뭐가 되려면 2분의 1이 되려면 야, 정신 차려보자. 자, 요 넓이가 z로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0까지였어. 그 다음 요 넓이는 z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야. 근데 이 둘을 더해서 넓이가 2분의 1이 되려면 이 반쪽 넓이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딱 대칭점이 돼줘야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아서 두 개 더해주면 넓이 합이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거 z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3분의 4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줘야 된다고? 3분의 4가 돼줘야 돼. 얘가 3분의 4. 그래서 시그마분의 뭐가? 8-m이 3분의 4가 돼줘야 돼. 그래서 8-m은 그러면 8-m이 3분의 4 시그마가 돼줘야 돼. 8-m이 그래서 결국은 3분의 4 시그마가 돼줘야 되는데 시그마 곱해서 올려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냐면 y가 8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역시 뭐를 바꿔주자? z로 바꿔주자. 빼기 평균 항상 변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의 z로 바꾸는 게 근데 선생님 지금 8-m이 얼마라고 지금 금방 보여놨어. 8-m이 3분의 4 시그마라고. 8-m. 그럼 8-m 대신 3분의 4 시그마 넣어주면 여기가 3분의 4 시그마 빼기 3분의 2 시그마가 되니까 여기가 뭐가 돼? 3분의 2 시그마 되나요? 아까 내 계산 잘못한 게 있나? 뭔가 산수 하나를 잘못한 것 같은데 선생님 숫자를 쓰다가 자 보자. 아까 제가 4 빼기 8 나누기 3 해서 마이너스 3분의 4 맞고
그다음 y가 크거나 같다가 2분의 1이 나오려면 8 빼기 m 나누기 시그마가 3분의 4가 돼줘야 되는 거 맞고. 그래서 8 빼기 하면 3분의 4 시그마 맞고. 이거 내가 넣어야 되는데 뺏어 그렇구나. 자, 8 빼기 m이 3분의 4 시그마니까 집어넣어주면 3분의 4 시그마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 하니까 2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z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그러면 z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확률하면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z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확률하면 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0.5하고 0.477하고 그래서 둘이 돼서 절반에서 0.5랑 0.477이랑 해서 둘이 돼서 0.977이가 돼요. 자자자자자자자. 그 다음 거 대표 기출 한번 볼까? 최근 기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자. 약간 비슷하죠? 20년에 육모 아니면 고모 평가원 문제 중에 하나다. 자, x가 3.4보다 크거나 같다는 확률이 정규분포가 있는데 자, x가 3.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평균이 3.4라는 뜻을 이렇게 준 거야. 3.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는 말은 바로 평균이 뭐라는 말? 3.4라는 말을 저렇게 준 거야. 그 다음에 자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자 얘를 만일 Z로 바꿨다고 칩시다. 이 3.9를 Z로 바꿔주면 3.9를 Z로 바꿔주면 3.9 빼기 3.4 나누기 시그마 해가지고 이 3.9를 Z로 바꿔주면 얼마가 되는데 0.5 나누기 시그마에서 2 시그마분의 1이 되네요. 3.9 빼기 3.4 하니까 0.5가 돼서 0.5분의 2분의 1, 2 시그마분의 1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누구랑? 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랑 2 시그마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랑을 둘이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확률 합이 뭐가 나오게 하라고 또 1이 나오게 하래. 자, Z가 2 시그마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랑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 합이 1이 나오게 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여기에 2 시그마분의 1이 있으면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확률을 더하면 어차피 얘가 대칭에 의해서 이 넓이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이 넓이하고 이쪽 왼쪽 넓이하고 다 더해버리면 1이 딱 되겠죠. 그래서 이 2 시그마분의 1이 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1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네. 되겠나요? 그러면 시그마가 얼마가 나와야 되겠다? 시그마가 0.5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시그마는 2분의 1이 나와줘야 되겠네. 그럼 이제 시그마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았고 평균도 얼마라는 거 알았어? 3.4라는 거 알았네요. 그래서 얘가 정규분포 뭘 따라간다? 3.4에 2분의 1의 제곱을 따라가는 정규분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때 이제 뭘 구하라고? x바가 3.5보다 크거나 같다는 확률을 계산하죠. 그럼 z로 바꿉시다. 자, 표본 평균일 때는 빼기 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z 바꾸는 식이 빼기 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3.5 빼기 평균 3.4 나누기 루트 n분의 전체 몇 명 조사했다고? 20여 명 조사했네. n이 25네요 지금. 그래서 루트 25분의 시그마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얘가 2분의 1하고 5분의 1하니까 여기가 10분의 1 되죠. 그러면 10 곱해줘가지고 Z가 1.5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네. 정리해주면 그럼 1.5보다 크거나 같다를 확률하면 이번에는 1.5보다 크거나 같다를 확률하면 요 넓이인데 0에서 1.5까지 넓이가 0.433이니까
얘는 0.5 빼기 0.4332 해가지고 0.0668 나오겠죠. 되겠니? 자, 그 다음 끝까지 하나 더 풀고 좀 쉬었다 할까? 너무 정신 상태가 맑아가지고. 자, 요거는 보니까 농장에서 수학하는, 자, 이것도 19년 수능 문제고, 자, 수능에서 제일 많이 기출돼요.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기출되는 문제가 요 문제야. 요거는 그냥 일단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 자, 이번에는 자 정규분포 뭘 따라간다고? 정규분포 180에 누굴 따라간다? 20의 제곱을 따라간대. 평균이 180의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래요. 그때 p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 190에서 뭐 사이? 210 사이의 확률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이제 뭐 바꿔주자고? Z로 바꿔주자고. 자, Z로 바꾸는 방법이 190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210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하니까 얘가 10 나누기 20 하니까 뭐가 돼? 얘가 0.5죠? 얘는 30 나누기 20 하니까 1.5죠. 그래서 Z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Z가 0.5에서 어디까지? 1.5까지 확률 계산하래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넓이? 0에서 1.5까지 넓이에서 0에서 0.5까지 넓이 빼주면 되니까 얘하고 빼면 되지. 끝자리가 7. 이거밖에 없네. 자, 끝자리가 2 빼기 5 하니까 끝자리가 7이죠. 그래서 답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자, 5분만 쉬었다가 좀 연속해서 풀자. 너는 갇혔어. 못 나와.